진정 나처럼 되고 싶은 게냐? 그렇다면 오늘부터. 산을 다 가진 환자인데 네. 왜 이렇게 삭막해 보이죠? 자기 절제 없이 누군가를 지휘한다는 것은 이미 공부하는 끝이 없어요. 그것은 황제가 의외로 마음이 약해요. 끝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K 어. 벌써 4번째 엠페로 환자 카드예요. 오늘은 이렇게 길게 끌지 말고 곧바로 이렇게 바보를 좀 등장시켜서 황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까요? 곧바로요? 그래도 환자인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레라의 그 진지한 연기의 순간 저도 좀 몰입할 뻔했네요. 그럼 바보가 황제에게 좀 묻습니다. 당신처럼 강하고 위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진정 나처럼 되고 싶은 게냐? 그렇다면 오늘부터 절대 잠을 자면 안 돼. 응? 잠을 자지 말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잠을 안 자고 살아요? 설마 저렇게 눈 뜨고 자는 것은 아니겠죠? 저렇게 또 곁눈질까지 한 상태에서 눈 뜨고 자면 웃기겠네요. 생각만 해도 좀 오싹해요. 우리 본격적으로 4번 황제 카드를 리딩해 보아요. 자, 카드 전체 그림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여황제 카드의 다양한 색채에 비하면 좀 극단적으로 붉은색만 보이네요. 붉은 산, 온통 붉은 하늘을 등지고 견고한 대리석 의자에 양팔을 딱 걸치고 허리를 꼿꼿이 세워 위험 있는 자세로 황제가 앉아있네요. 의상으로 보면 얼굴과 양손을 제외하고는 안쪽에는 이렇게 빈틈없이 채워진 파란색 의상과 그 위로 검붉은 망토가 이렇게 걸쳐져 있잖아요. 목도 이렇게 긴 수염을 가려져 보이지 않네요. 게다가 아래로 전투에 나서야 할 것처럼 이렇게 갑옷이 조금 드러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또 오른손에는 지휘봉 같은 것을 들고 있는데 자, 왼손에는 둥근 공 같은 것도 쥐고 있네요. 대략 이 황제는 어떤 사람일까요? 지난 타로 카드 2번 그렇죠. 고유여사제를 소개할 때 게이가 누군가가 빈틈없이 단정하고 옷을 겹쳐 입거나 블랙 화이트로 깔끔한 의상을 항상 즐겨 입고 있다면 그 사람의 내면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것이다. 그렇죠. 생각이 많고 복잡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을 감추고 싶은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환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도 빈틈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강박이 느껴져요. 게다가 경륜치라는 모습은 항상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 뒤에 있는 산도 민둔산처럼 그려져 있어서 이 환자의 마음도 메말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변함해 보이진 않아요. 태산을 다 가진 환자인데 네. 왜 이렇게 삭막해 보이죠? 우리 황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황제가 되려면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꿈꾸며 각 지역의 이제 왕 또는 지배자들의 자신의 무릎 아래 이렇게 꿇어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자신의 경험과 그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 뭐 끊임없이 정복 사업을 멈추지 않았죠. 사람들은 모두 황제의 말 한마디, 몸짓, 눈빛 이거 하나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황제의 측근에 있기를 원했지 않았을까요? 왜겠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그 황제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제대로 된 황제라면 아마 개인의 삶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분별하고 판단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이렇게 지시를 했어야 되니까요. 자, 레라. 카드에서 황제가 이렇게 위험을 지키면서도 곁눈질을 하고 굉장히 조바심이 느낄 정도로 긴장되어 있는 이유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환자는 바보에게 절대 잠을 자면 안 돼. 자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아갈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황제가 된 이상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레라, 혹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메멘토 모리요? 처음 듣는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런 말이 한국말로 하면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를 뜻하는 라틴어예요. 메멘토 모리.
자, 옛날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거리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어요. 뭐라고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해요.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웃길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풍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노예가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고요. 장군이 시킨 거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황제 카드에서 황제의 오른손에 들고 있는 지휘봉 있잖아요. 그 상징적 의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레라. 지휘봉은 뭘 상징하고 있는 걸까요? 동그란 원이 있는데 그 원이 이 취본에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글의 모양처럼 생겼는데 우두머리? 황제는 우두머리니까요. 저 주의봉을 상징책에서는 앙크라고 해요. 앙크 십자가라고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앙크는 뭐 생명의 열쇠, 영원한 생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상형 문자에서 배워냈고요. 자료 화면에서 보이듯이 이집트의 무덤벽화, 석상 등에서 앙크 십자가가 매우 자주 나타나고 중요한 의미로 등장하죠. 자, 이 앙크는 사후세계, 죽은 이후의 세계의 신들이 죽은 사람의 그 미라 앞에서 그의 생애를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지 그쵸, 앙크 십자가는 긴, 어떻게 보면 손거울 모양처럼 보이나요? 네. 손잡이가 긴. 그렇죠. 저 동그란 부분이 만약에 거울이라면 거울이 동그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죽은 이의 이생의 삶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메멘토 모리, 자신의 적응을 기억하라가 생각되는데 이생의 권력은 유한하니 그 권력을 겸손히 제대로 사용하라 라는 자기 절제의 의미로 느껴지는데 K, 맞나요? 레라, 하산하세요. 이 정도 상징에 대한 좀 고차원적 해석이라고 보면 보통 수준 넘는 거예요. 야, 자기 절제라. 대단하네요. 맞아요. 타로 상징에 관한 해석은 결코 단답식이 될 수는 없어요. 이제 레라처럼 상징의 기원, 원래의 의미를 삶의 형태와 방식으로 이렇게 연계시켜 사고하는 능력, 이것을 사람들은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상징 해석의 깊이는 인문학적 상상력에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레라가 벌써 감을 잡았듯이 황제가 자기 절제 없이 누군가를 지휘한다는 것은 이미 신뢰의 균열이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레라, 이제 왼손에 들고 있는 저 공은 또 뭘까요? 글쎄요. 공 모양 위쪽에 뭔가 튀어나온 것 같은데? 맞아요. 공 모양의 구, 영어로는 이제 오브라고 하잖아요. 오브라고 불리는데 이는 지구 또는 천체를 상징해요. 말하자면 하늘의 뜻을 잘 받들어 지혜롭게 세상을 다스린다는 의미죠. 볼록 튀어나온 것은 여러 해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기름초의 심지로 좀 보여요. 여기다 불 붙이면 불이 나올 것 같고 안에는 기름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불을 붙이면 끊임없이 밝힌다는 의미로 세상을 밝힌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K, 황제가 앉아있는 의자에는 양의 머리가 4군데에 박혀 있는데 이 양의 의미는 뭔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왕제 카드에서 황도 12궁, 수비학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배웠잖아요. 네네, 기억나요. 황도 12궁, 수비학. 맞아요. 여기에는 황도 12궁의 양자리에 관한 이야기와 숫자 4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이제 먼저 별자리에서 양자리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죠. 황도의 개척자이자 리더로 세계는 자신이 정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믿는다. 또 양자리에 있는 성격은 열정적이고 적극적이며 활발한 활동으로 빠르게 앞으로 나아간다. 또 양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과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힘든 상황에 용기 있게 맞설 수 있어서 위기에 잘 대처한다. 반면 조금 기다림에 대한 인내심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잦은 실수가 많고요. 자, 그럼 양자리, 별자리 해석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숫자 4는 기본적으로 내 기퉁에 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황제의 의자처럼 안정, 보호, 실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세운다고 가정하면 내 기퉁에 기둥을 세우고 각 층을 올려야 안전한 건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현을 위해 황제는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으로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래서 이를 더 확장해 사고해 보면 황제의 특성이 일종의 성실함, 그리고 그걸 성실하게 하니까 견고하고 그래서 보수적이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연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루는 별자리, 수배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군요. 그럼요. 타로는 그 독자적으로 발전한 점성학이라기보다는 여러 장르의 지식과 지혜가 시간을 거쳐 이렇게 중첩되어 쌓이고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다듬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타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천문학, 점성학, 수비학, 그다음에 인문학으로 접근해 줄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동양에서는 뭐 명리학, 주역 등에서 더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그런 거는 연결되어 있다. 지식 학문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끝이 없어요. 원래 공부에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공부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의 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공부 잘했나 보다 진짜.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안녕. 안녕. 바이바이. 근데 어. 우리 항상 바보가 질문을 하는 시작은 이렇게 열려져 있다. 모든 가능성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바보가 묻고 다닌다는 걸 가정한 거죠. 가정한 거지. 그래서 이제 바보는 지금 떠나고 있으니까 아직 자리가 안 잡히죠. 자기 정체성. 그렇게 이해된다고. 쫄쫄쫄 흐르는 물이 있어. 황제가 죽지 말라고 겨우겨우 주는 그런 물 같은 거.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보시는 게 좀 다행인데 물이 이렇게 흐른다는 것은 황제가 의외로 마음이 약해요.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의외로 허약한 사람들이 많아. 그걸 감추려고 노력하고. 그게 아마 마지막 남은 황제의 감정선일 거예요. 그 물줄기를 보는 사람은 자기는 꼭 그렇게만 보여주는 것 자체에 대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카드가 황제이거나 내가 사귀는 사람에 대한 사람이 되게 엄격해 보이는데 내가 조금 도와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은 케어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근데 내가 그 사람 그것을 보고 있는 거야. 좀 약점? 그 부분을 보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그런 사람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분이 아버지일 수도 있고요. 뭐 남자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몰라요. 관심이 있으니까. 이 황제가 어디서 가장 행복을 성취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이루어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느끼죠. 행복감이 오래 가냐? 근데 그분한테는 또 다음 산이 보지 말라 해도 보여요. 여기 올라왔는데 이겼다 했는데 또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래도 괜찮은데 앉아있어도 되는데 에이 또 가야지 하고 가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는 뭐 저 대기업, 중소기업만 해도 그 정도면 성공하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지. 근데 그분한테 물어봐요. 야, 내가 무슨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내가 뭐가 성공했다고 그래. 야, 내 위로 끝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내일을 위해서 또 달리실 거예요, 그분은.